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근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낙랑군의 위치가 어딘가를 찾는 시리즈를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랑군의 위치를 찾다 보면은 결국은 중국사와 한국사가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중국사와 한국사가 언제 갈라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우리를 볼 때 동이족이라 그러죠. 중국에서 자기네를 중심으로 놓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해서 사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사이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이, 다른 민족을 뜻하는 이 하나죠. 사이의 대표격이 동이가 돼가지고 저희를 갖다 동이족 이렇게 불렀는데, 과연 중국사에서 동이족과, 그러니까 중국인들 자신들은 하화족 또는 중국의 통일제국인 한나라를 따가지고 한족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동이족, 이족과 하화족이 언제 갈라졌고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찾아봐야 중국사와 한국사가 언제 갈라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의 고대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형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중국 하면은 지금 이 전체를 갖다 다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언제부터가 이 전체가 중국이었냐?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치면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중국공산당이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1950년대에 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군이 지금 티베트를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1950년에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중국사의 강력이 상당히 커졌고, 그 이전에는 만주족인 청나라가 중국사의 강력을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중국사의 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상당히 신경 쓰는 거죠. 지금 중국사의 강력이 이렇게 거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중에 이제 중국의 한족들, 하화족들의 땅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땅의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64% 정도는 소수민족들의 역사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북공정만 생각하고 있지만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북공정, 서남공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북공정, 서남공정들은 뭐냐면 신강 위구르 지역들, 그 다음에 티베트 지역을 갖다가 자기네 나라 중국 역사로 이제 만드는 역사 왜곡 작업들인데요. 티베트 역사도 많이 왜곡하죠. 그러나 티베트 지금 망명 정부가 인도 다람살라에 있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를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데, 티베트 망명 정부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자기네 역사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 정치사라는 책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역사학자들이 다들 중국의 역사 왜곡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식민사학과 중국의 패권주의사,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후대 지금 역사학자들이 많은 왜곡을 하지만 실제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쉽게 왜곡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중국사와 한국사가 도대체 언제 갈라지느냐, 이 말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와, 중국에서 자기 자신들을 화라 그러죠. 그리고 이가 언제 갈라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 이는 실체가 많은데 화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상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을 꽤 봤습니다만 이 화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설명하는 학자들은 있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전에 이제 북경대 뭐 대리 총장이었고 나중에 국공내전 때 국민당을 선택해서 그 대만으로 간 그 부산연이라는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부산연이 말한 것은 이하 동서설이란 건데요. 이 이하, 이 화를 갖다가 중국은 하나라에서 따가지고 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하 동서설. 이 말은 뭐냐면 이는 동쪽에 있었고 하는 서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하가 결국은 주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나라도 중국 사료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나라도 이기 때문에 이 부산연이라는 학자가 엄청 공부를 해가지고 이하 동서설이란 걸 만들어냈지만 별로 쓸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최근에는 중국의 비교적 젊은 학자인 이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화라는 사람이 이하 선후설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딴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 이론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역시 과연 화가 어떻게 형성됐나 라는 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식민사학처럼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가 밀려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중국 지형을 보면 요 지역이 바로 연산산맥이고 여기가 태양산맥인데 요 내부까지는 요 안쪽은 중국사의 역사 이후로 연산산맥 이쪽은 이제 이의 역사가 되는 것이 여기가 말하자면 화의 역사고 여기가 이의 역사가 되는 것이 한국사와 중국사에 나중에 갈라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양사영이라는 중국의 그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어요. 전야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이 고고학을 전공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도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굴 작업을 주도했는데 이 양사영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배운 거 가지고 발굴 작업을 했죠. 그래서 중국 전야고고학, 그러니까 들판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양사영이 누구냐면 그 양계초의 아들이에요. 그 양계초는 청나라 말기 이제 민국 시기에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학자이기도 하죠. 이 양계초라는 인물이 중국의 새로운 사학, 신사학이라는 걸 제창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역사가 뭐냐면 학문 가장 넓고 깊은 것이 역사고 또 그리고 뭐냐면 바로 애국심의 정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은 뭐예요? 애국심의 정수가 아니라 바로 매국 논리의 정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양사영이 귀국해가지고 여러 유물 발굴들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삼첩층 이론이라는 겁니다. 세 첩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앙소문화와 용산문화와 상대,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하죠. 원래는 상나라였는데 지금의 그 중국의 이제 하남성, 그 북쪽에 가보면 안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양에 옛날 은나라 자리가 있었어요. 은나라 수도가.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망할 때까지 그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할 때까지 수도로 있었기 때문에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앙소문화와 용산문화와 상대문화는 서로 계승관계가 있는 삼첩층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중에 이 상대문화 그 다음에 용산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예전에 배웠죠. 세계 4대 문명
이라 그러면 뭐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서 중국 문명이 나오죠. 그런데 중국 문명의 핵심,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중국 문명의 핵심인 그 용산 문화를 말하는데, 이 용산 문화가 바로 상나라와 서로 계승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상나라는 중국인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동이족 문화죠. 동이족 국가가 상나라죠. 그러니까 앙소문화, 용산문화, 상나라는 서로 계승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앙소문화와 용산문화와 상대문화는 전부 다 동이족 문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앙소문화를 보면은, 앙소문화는 서기전 5000년에서 서기전 2700여 년인데요. 지금 이렇게 중국의 위키백과에서 찾은 건데, 이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앙소문화죠. 이게 동이족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용산 문화인데, 용산 문화는 서기전 3000년부터 서기전 2000년, 그러니까 이 광범위한 지역에 쭉 퍼져 있는 게 용산 문화인데, 이것도 동이족 문화라는 거죠. 이 문화들과 여기가 바로 중국 하남성 북부에 있는 은허 자리인데요. 하남성 안양시 은허 자리죠. 이 문화가 서로가 계승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당시 양사형이 발굴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제 대문구 문화라는 게 있는데, 6300년 전부터 4600년 전까지의 문화라고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문구 문화도 중국에서 다 동이족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동이족의 문화라는 건 뭘 가지고 동이족의 문화라고 하느냐? 주로 이제 모계사회, 동이족은 모계사회입니다. 중국의 고대 성씨들은 대부분 이 여자, 여자 두 나라의 왕성인 뭐 희자도 다 여기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쓰고 있죠. 다 동이족의 유풍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계사회에 유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굽으로 갈라진 토기가 있는데, 토기가 예를 들어 이게 발이 3개가 있는 이런 토기들, 그 다음에 매장문화, 매장풍습이나 그 다음에 농경풍습,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거는 동이족의 문화다라고 하는 건데, 후대에 발굴된 이 대문구 문화도 동이족의 문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문구 문화에서 나온 유골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습해가지고 그 퀴를 잰 적이 있어요, 퀴를. 그런데 이 퀴가, 대문구 문화에서 나온 유골의 키가 어떻게 되냐면 172cm가 넘어요. 큰 거는 190cm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172cm라 그러면은 사실 제 키보다 조금 작은 건데, 제가 저희 또래 중에서는 키가 조금 큰 편에 속하죠. 그런데 이 정도 한국 남성들이 평균 키가 170cm 이상 된 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저도 이 대문구 문화 유적지에 다 답사를 가봤는데요. 이 대문구 문화를 연 동이족들, 이 선조들이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에 사람들의 인고를 재봤더니 키가 172cm가 넘는다는 거죠. 가보니까 상당히 넓은 평야에, 그 다음에 강가 옆에 그 문화들이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민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택함을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민이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 종교 사상 같은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말하는 동이족 신석기 문화의 시작을 후리 문화라고 하는데, 한 요 지역쯤에 있는 건데요. 이 시기가 약 지금으로부터 8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북신 문화를 거쳐서 대문구 문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앙소 문화, 용산 문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전부 다 동이족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족의 역사면 그 다음에 화 또는 하, 중국을 갖다 뭐 하화족, 화하족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은주 할 때 하나라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섬사령 근처에 있는 화산에서 따가지고 화라고 하는데, 그럼 하와족의 역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제가 아까 그 부산연이라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가
나중에 장개석을 따라서 국민당을 따라서 대만에 가서 국립대만대 초대 총장을 하는 이 부산연이라는 학자가 그 이하동서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하동서, 동쪽은 이고 서쪽은 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 주나라 자체가 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주나라 사람들이 중원을 통일한 다음에 이 지역쯤에 있던 은나라, 은어를 정벌하고 나서 중원을 통일하는데 이 주나라 수도는 이제 낙양이라는 거죠. 이 낙양이라는 게 이 지역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이 하락 지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게 뭐냐면 하는 황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하가 흐르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요 낙양이 바로 황하와 조금 닿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자를 따고 낙양에 해 낙자를 따가지고 하락지구라고 하는데 이 하락지구인 여기를 갖다가 중이라고 불렀어요. 천하지중.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해서 중이라고 불렀고 요 넓지 않은 지역을 그 다음에 훗날 이 지역을 갖다가 중국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별로 중국의 첫 개념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주나라 사람들이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동쪽이니까 동리, 서융, 남, 만, 북 적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 이른바 소위 말하는 사이, 중국에서 말하는 사이의 개념을 만든 건데 사이는 전부 다 이에서 나온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큰 대자에 활공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있는 말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대인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아까 동유족의 유적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하나인 대문구 문화에서 나온 인골의 크기가 172cm가 넘는다 그랬죠. 그러면 옛날 그 당시에 172cm면은 다 거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처음에는 전혀 나쁜 개념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중국인들이 이를 갖다가 오랑캐 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오랑캐 해가지고 오랑캐가 됐는데 우리는 오랑캐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용어나 역자는 자기 자신을 주체로 보고 남을 규정하는 것이지 남의 규정, 남이 우리 갖다 비하한 용어를 갖다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우리나라 옥편이나 사전에는 결의 또는 민족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요. 이때부터 비로소 중국 주나라 여기도 이인데 자기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선이 들어섰어요. 전주시들이 왕족이 아니었죠. 처음엔. 그러나 이제 이씨 왕조를 세우고 나서 조선을 세우고 나서부터 그 왕족으로 남들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나라가 자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천하를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 화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 황제를 누르황자세는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오제본기 역다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념적으로도 사마천이 중국사를 만들어 내면서 지금에 와서는 마치 원 시작부터 이 이와 이제 하가 달랐던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하 자체, 이 주 자체가 전부 다 이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역사는 하와족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는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라는 거죠. 반면에 이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8,500년 전, 이건 지금까지의 발굴 결과로 말하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8,500년 전에 이 후리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신석기 문화가 계속 발전하다가 나중에 용산 문화쯤 오면은 신석기 시대 후기가 되고 이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 후기가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석 병용시대가 되는 겁니다. 청동기 할 때 동자와 석기, 병용시대가 돼가지고 청동기 시대가 문을 열게 되는 거고 그 청동기 시대 때 바로 단군조선이 이제 건국을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국가가 이제 시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전의 개념들은 결국은 이 동이족의 역사, 다 동이족의 역사인데 이 동이족의 역사를 주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중원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사이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공자와 사마천이 그 다음에 역사를 갖다가 중국사를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와족의 역사는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이족의 역사다, 동이족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동이족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